어서오세요. PC방 알바생. 알고 보니 내 첫사랑의 딸이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행복해지실 거예요. 1챕터. 키보드 소리만 남은 밤. 새벽 3시 소도시의 PC방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있는 58세 김도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분주히 움직였죠. 클릭, 클릭, 엔터. 단조로운 소리가 정막을 깨뜨리며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또 밤샘이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알바생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고 있었어요. 아, 고마워요. 도훈은 짧게 인사하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딩 문서가 가득 차 있었죠. 지방 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의뢰였는데 마감이 코앞이었습니다. 은퇴 후 서울을 떠나 이 작은 도시로 내려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대기업 IT 부서에서 30년을 일했던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로 웹개발 외주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도훈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감쌌어요. 언제부터인가 달콤한 것보다 쓴맛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그랬죠. 달콤했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밤을 지키고 있었어요. 도훈은 자신의 모습이 그 가로등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홀로 서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지만 정작 자신은 어둠 속에 서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아저씨, 집에 안 가세요? 알바생이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훈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벌써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갈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매번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예상치 못한 관심에 도훈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 도시로 온 후로 누군가가 자신의 안부를 묻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동네 마트 사장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나누는 업무적인 대화가 전부였죠. 괜찮아요. 나이 들어도 아직은 버틸만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알바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시 작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자꾸 흔들렸어요. 20년 전 첫사랑이었던 정윤아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윤아도 저렇게 다정하게 자신을 걱정해주곤 했었죠. 당신,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끔은 쉬어요. 내가 걱정되잖아요. 윤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자신은 젊음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랑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윤아를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먼저 떠났죠. 군입대를 핑계로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대 후에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며 과거를 묻어버리려 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사랑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결국 10년 전 이혼을 했고 아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조용한 도시로 내려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다시 PC방을 채웠어요. 도훈의 손가락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코딩은 그에게 일종의 명상 같은 것이었어요.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도훈은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알바생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수고하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도 오시죠? 아마도요. 도훈은 PC방을 나서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어제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도훈은 알바생의 미소를 떠올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을까봐 말이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혼자만의 안전한 공간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일 밤 다시 PC방에서 그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챕터. 그녀의 향기.
며칠이 지나면서 도우는 자신도 모르게 PC방 알바생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도우는 여전히 짧은 대답만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으시네요. 목요일 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도훈에게 알바생이 말을 걸었어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던 도훈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아, 하는 작은 비명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알바생이 커피가 담긴 컵을 떨어뜨린 상황이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바닥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커피 몇 방울이 도훈의 노트북 키보드 위로 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바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황급히 휴지를 가져와 노트북을 닦으려 했습니다. 도훈은 재빨리 노트북을 들어올리며 전원을 껐어요. 괜찮아요. 많이 묻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둘러서. 혹시 고장나면 어떡하죠? 알바생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다니까요. 이 정도로는 고장나지 않아요. 도훈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톤이었어요. 알바생은 그제야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커피라도 사드릴게요. 사과의 의미로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건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알바생은 근처 자판기로 향했어요. 도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고마운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돌아온 알바생이 도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는데 처음으로 가까이 앉게 된 거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덤벙대지 않는데. 괜찮다고 했잖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도훈의 코끝을 스쳤어요. 꽃향기 같으면서도 달콤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도훈은 순간 멈칫했어요. 혹시 무슨 향수 쓰세요? 이거요? 엄마가 예전에 쓰시던 건데 물려받은 거예요. 향이 너무 좋아서 아껴가며 쓰고 있어요. 도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 분명히 기억나는 향기였어요. 20년 전 유나가 즐겨 사용하던 향수의 냄새였습니다. 설마 우연일까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도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요즘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어머니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알바생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도훈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강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참, 제 이름은 은비예요. 항상 아저씨라고만 불렀는데 이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요. 아, 네. 저는 김도훈이에요. 도훈 아저씨. 좋은 이름이네요. 은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도훈은 또 다른 기시감을 느꼈어요. 눈가의 주름,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 모든 것이 유나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이렇게 매일 늦게까지 혼자 계시는 걸 보니까요. 복잡해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비슷해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요즘은 거의 남남 같아요. 은비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도훈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오랫동안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가까워서 더 아픈 경우도 있고. 맞아요. 차라리 남처럼 지내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둘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어요. 도훈은 이상하게 은비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비의 향기, 표정, 말투.
모든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도우는 용기를 내어 은비의 소셜미디어를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피드를 하나씩 살펴보던 도우는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중년 여성의 얼굴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우는 손이 떨렸어요. 그 얼굴, 분명히 정윤아였습니다. 20년이 지나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윤아. 도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운명이 다시 한번 자신 앞에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시험일까요? 그날 밤부터 도운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은비를 단순한 알바생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유나의 딸, 그리고 혹시 모를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가진 아이로 말입니다. 3챕터. 로그인된 과거. 은비가 유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도운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PC방에 가는 것이 단순한 작업 공간 방문이 아닌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도우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은비와 가까워지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목요일 저녁, 평소보다 2시간 빨리 나타난 도운을 보며 은비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도운은 일부러 시간을 조정해서 은비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계획했거든요. 오늘은 작업량이 적어서요. 그런데 은비 씨는 항상 이 시간에 일하나요? 네, 대학교 수업 끝나고 오는 거라 항상 이 시간이에요. 아르바이트 2개를 하고 있거든요. 힘들겠어요. 공부하면서 일까지 하는 게. 괜찮아요.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요. 은비의 표정에 어른스러운 책임감이 엿보였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벌써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도운의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저녁은 드셨어요? 도운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획했던 질문이었어요. 아직이요. 보통 알바 끝나고 편의점에서 뭐 사 먹어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지난번 커피 사건도 있고 항상 신경 써주셔서 고마운 마음도 있어서요. 은비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도운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얻어먹을게요. 1시간 후 둘은 PC방 근처 작은 한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우는 은비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주문했어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된장국까지. 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먹어요. 은비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도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안쓰러웠고 동시에 유나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에 혼자 드세요? 대부분 그래요. 엄마랑은 거의 같이 안 먹어요.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물론 말하기 싫으시면 괜찮아요. 은비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인생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나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시나요? 직접적으로는 안 하시지만 느껴져요. 특히 술 드시고 나면 내 아빠만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은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 때문에 유나가 그리고 은비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가 절대 말해주지 않거든요. 가끔 물어보면 화만 내시고 아마 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인 것 같아요. 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나가 은비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버리고 떠난 사람.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왜 저희를 떠났는지. 하지만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엄마를,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왜 만나야 해요?
은비의 말에 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도훈 아저씨와 있으면 달라요. 마음이 편해져요. 아버지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은비의 순수한 말에 도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은비 씨 어머니 성함이 혹시 정윤아 씨인가요? 도우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확신 없이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어? 어떻게 아세요? 은비가 놀란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은 심호흡을 했어요. 혹시 아주 오래전에 알던 분일 수도 있어서요. 대학교 때 만났던. 정말요? 엄마를 아시는 분이세요? 은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보였어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만약 같은 분이라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혹시 엄마께 안부라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엄마가 너무 우울해 보여서 걱정이에요. 물론이죠. 기회가 되면요. 그 순간 도우는 결심했습니다. 유나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20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PC방으로 돌아가는 길, 은비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밥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가끔 같이 식사해요. 저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비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날 밤 도우는 유나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유나의 연락처를 찾으려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유나가 일하는 회사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우는 두려웠습니다. 유나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은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은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4챕터. 덮어둔 진실이 깨어날 때. 도우는 사흘 동안 유나에게 전화를 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번호를 누를 때마다 손이 떨렸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울에서 이사 올 때 가져온 것들 중 하나였는데 그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어요. 대부분 군 시절 받았던 편지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나가 보낸 편지 뭉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편지를 하나씩 펼쳐봤어요. 첫 번째 편지는 자신이 군대에 간 직후에 온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훈아, 갑자기 떠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무슨 일인가 했어. 하지만 내가 군대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안심했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길 바라.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도우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가 얼마나 자신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가 절절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도 비슷했어요. 유나는 꾸준히 도훈에게 편지를 보냈고 저녁 후 만날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그 편지들에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읽을 때 도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21년 전 은비가 태어났을 무렵의 편지였어요. 도훈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왜 답장을 하지 않는지 알 것 같아. 아마 나를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거겠지. 사실 나도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의 추억만으로도 충분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훈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나에게 말하지 못한 일이라는 부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유나가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걸까요? 도우는 급히 편지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은비의 생일을 역산해보면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이 임신 초기와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은비가 내 딸일까? 이 생각이 들자 도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회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윤아 과장님 계신가요? 잠깐만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도훈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지인입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도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듣게 될 유나의 목소리를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어요. 여보세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유나야, 나 도훈이야.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갑자기 연락해? 차갑고 경계하는 톤이었습니다. 도훈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할 말이 있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 20년 전에 이미 끝난 일 아니야? 은비를 만났어.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어디서 만났는데?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아이가 은비더라.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애에게 뭐라고 했어? 유나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유나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 은비가 혹시 내 딸인가? 아니야. 너무 빠른 대답이었어요. 도우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인가? 편지를 봤어. 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그때 임신한 거 아니었어? 그게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 답장도 하지 않고 도망쳤으면서. 지금 와서 뭘 확인하려고 해?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20년간 쌓인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어리석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뭐?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그러니까 만나자. 제대로 이야기하자. 싫어. 그 애 앞에도 나타나지 마.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아이야. 유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우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PC방에서 은비를 만났을 때 도훈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어요. 은비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없어. 혹시 엄마랑 연락하셨어요? 안부 전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훈은 머뭇거렸습니다. 유나와의 통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연락은 했는데 좀 복잡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잖아요. 은비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도훈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자신의 딸이든 아니든 은비는 이미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은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유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도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0년 전의 실수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5챕터. 고장난 컴퓨터처럼. 유나와의 전화 통화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은비와 만날 때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은비는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도훈을 대했고, 그럴 때마다 도훈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화요일 저녁 도훈은 평소보다 일찍 PC방에 도착했어요. 은비와 저녁을 함께 먹기로 약속했거든요. 요즘 들어 이런 약속이 자주 생겼는데 도훈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뭐 드실래요? 은비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요즘 입맛이 어때? 요즘 집에서 라면만 먹어서 제대로 된 반찬이 그리워요. 은비의 말에 도훈은 마음이 아팠어요.
20살 나이에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있다니 유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집밥 같은 데로 가자. 반찬 많이 나오는 곳으로. 둘은 동네 한 골목에 있는 작은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곳으로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을 내놓는 곳이었어요.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반찬이 많이 나오는 거 보는 게. 은비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김치찌개와 함께 나온 8가지 밑반찬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요리 안 하세요? 요즘 엄마는 힘들어 하세요. 직장 일도 바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거의 누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해결하는 편이에요. 도우는 숟가락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유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짐작이 갔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말이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의지요? 전 오히려 엄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엄마가 저를 보는 눈이 원망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은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우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PC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우는 은비와 함께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PC방 앞에 도착했을 때 도우는 깜짝 놀랐어요. 익숙한 실루엣이 PC방 앞에 서 있었거든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여자, 분명히 유나였습니다. 엄마, 은비도 유나를 발견하고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유나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비야, 집에 가자. 엄마, 갑자기 여기는 왜 와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를 알고? 너 때문에 왔어. 그리고 유나의 시선이 도훈에게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하는 유나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당신과 할 말이 있어. 유나야. 엄마, 도훈 아저씨를 아세요? 은비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을 감지한 거죠. 아저씨? 너 이 사람을 아저씨라고 불러? 유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도훈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유나야, 여기서 이러지 말자. 따로 이야기하자. 따로. 이미 내 딸과 몇 주째 만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엄마, 무슨 말이에요? 도훈 아저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은비가 도훈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잘못했다고? 은비야, 너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만해. 도훈이 큰 소리로 말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은비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될 위험이 있었어요. 은비야, 미안하지만 오늘은 어머니와 먼저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우리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지만 아저씨, 괜찮아. 가족이 더 중요해. 은비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유나를 따라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유나가 돌아섰어요. 내일 오후 2시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나자. 이 일을 끝내자. 유나는 그 말을 남기고 은비의 손을 잡고 사라졌습니다. 도훈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오후 도훈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유나가 나타났을 때 도훈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인사는 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유나는 차갑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따뜻했던 유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애에게 다가가지 마. 당신은 이미 한 번 우리를 버렸어. 유나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다고. 20년 동안 뭘 했는데?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와 상처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은비가 내 딸 맞지?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 아이야. 거짓말이지? 편지에서. 편지. 당신이 답장도 하지 않은 그 편지 말이야. 나는 당신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했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무시했잖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 아이 낳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키웠는데.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은비를 보니까 은비를 이용하지 마. 그 애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유나야, 나는 정말로 은비를 아끼게 됐어. 내 딸이든 아니든.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그 애를 아낀다고? 몇 주 알고 지냈다고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그 애 앞에 나타나지 마. 약속해. 유나야, 약속하라고. 유나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카페 안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만약 은비가 나를 찾는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막을 거니까. 유나는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우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우는 PC방에 가지 않았어요. 은비를 만날 용기가 없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난 20년을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6챕터. 진실은 늘 조용히 다가온다. 유나와의 만남 이후 도우는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PC방에도 가지 않았고 외주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냉장고에는 먹을 것도 떨어져 갔지만 식욕도 없었습니다. 가끔 은비 생각이 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목요일 오후, 도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PC방 근처까지 갔어요. 멀리서라도 은비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PC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유나와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그런 도훈의 앞에 갑자기 은비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여기 계셨네요. 은비는 반가운 듯 달려왔어요. 하지만 도훈을 가까이서 본 은비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아저씨,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도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비의 걱정 어린 눈빛을 직시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며칠 동안 PC방에도 안 오시고. 혹시 엄마 때문인가요? 은비의 예리한 질문에 도훈은 당황했습니다. 그날 엄마가 아저씨한테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은비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는 너희 가족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은비가 도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도훈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은비야, 나는. 아저씨, 제가 뭔가 드릴 게 있어요. 은비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도훈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도훈이 봉투를 열자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DNA 친자 확인서였어요. 도훈은 깜짝 놀라며 은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엄마 방에서 찾았어요. 숨겨놓은 것 같은데. 아저씨와 제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예요. 도훈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확실히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검사 날짜가 최근이었거든요. 은비야, 이거 언제 검사한 건데? 지난주에 한 것 같아요. 엄마가 몰래 제 머리카락이랑 아저씨가 쓰시던 컵을 가져가서. 도훈은 놀랐습니다. 유나가 몰래 친자 확인을 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항상 하시던 말이 있어요. 내 아빠를 닮았다고 하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곤 했거든요. 은비의 말에 도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친구분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은비가 정말 아빠를 많이 닮았네. 특히 눈이랑 코가. 그때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하셨어요.
도우는 은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느꼈던 건데 은비의 눈매와 코라인이 자신과 비슷했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은비야, 혹시 어머니가 이 검사 결과에 대해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아저씨 만나지 말라고만 하시고. 하지만 저는 궁금해요. 아저씨가 정말 제 아빠인지. 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분명했지만 여러 정황들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의 반응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은비야, 나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네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저씨도 저를 버리실 거예요?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도우는 깨달았어요. 친자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자신에게 은비는 딸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아니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네가 내 친딸이든 아니든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을지 짐작이 갔어요. 사실은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밤마다 혼자 울고 계시고 술도 많이 마시세요.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세요. 도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나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저씨, 정말로 엄마의 옛날 연인이었던 거죠? 도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대학교 때 만나서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먼저 떠났지. 그게 내 평생의 후회야. 그럼 엄마가 아저씨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은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엄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보세요. 엄마도 아저씨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네 어머니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시도해봐야죠. 저도 도와드릴게요. 은비의 순수한 마음에 도우는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행복보다 어머니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우는 오랜만에 PC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은비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정말 정확한 것인지, 유나가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지. 진실은 아직 모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도우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유나를 다시 만나서 모든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은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7챕터. 우리 그저 서로의 빈자리를 메운 것뿐. 은비의 도움으로 도우는 유나와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은비가 어머니에게 아저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다고 졸라서 결국 유나가 마지못해 응했던 거예요. 토요일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엄마, 제발 아저씨 이야기 좀 들어봐요. 은비가 유나를 설득했지만 유나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도운을 향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들을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해? 이미 끝난 일이잖아. 유나야,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도운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잡는다고? 20년이 지났는데 뭘 바로잡는다는 거야? 엄마, 아저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은비가 말을 잇고 있을 때 유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비야, 우리 집에 가자. 더 이상 이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엄마, 유나야, 잠깐만. 도운이 유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손 놔.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밤마다 울면서 너를 기다렸는데. 유나의 절규를 듣고 있던 은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드셨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은비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
도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유나 앞에 앉았어요.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겁이 많았어.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 너는 결혼도 했잖아. 그래, 결혼했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어. 너를 잊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결국 실패했지. 10년 만에 이혼했어. 유나는 도훈의 말을 들으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제 와서 동정받고 싶어. 아니야. 나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어. 은비가 내 딸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미 그 아이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 순간 유나가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불안해졌어요. 은비는, 은비는 내 딸이 아니야. DNA 검사 결과를 봤어. 하지만 유나야, 나는 알고 있어. 너는 뭔가 숨기고 있어.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래. 맞아. 나는 거짓말했어. 은비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은비야. 사실은 아저씨가 내 친아버지야.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도훈은 말을 잃었고 은비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DNA 검사는? 내가 조작했어. 검사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거짓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왜?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은비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서웠어. 도훈이 다시 나타나서 너를 데려갈까봐.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버릴까봐. 유나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20년간 혼자 견뎌온 두려움과 외로움이 터져나왔어요. 나는 너무 겁이 많았어. 한 번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어. 도훈이 유나 곁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유나의 어깨를 감쌌어요. 유나야, 나는 절대 다시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어떻게 믿어? 20년 전에도 그럴 줄 몰랐는데. 그때와는 달라. 이제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아. 은비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전 처음 딸에게 아빠라고 불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은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나타났어. 괜찮아요. 이제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0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도훈아, 나는 아직도 무서워. 내가 또 변할까봐.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증명해 보일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도 도와드릴게요, 엄마.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은비의 밝은 목소리에 유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도훈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함께.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훈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피가 섞여서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비록 늦었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8챕터. 로그아웃하지 않는 마음.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도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 새벽까지 PC방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와 은비가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었거든요. 유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고, 은비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하지만 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작은 일들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은비가 대학에 갈 때 용돈을 챙겨주고, 유나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그래? 긴장되겠구나. 하지만 우리 은비가 준비한 거니까 잘할 거야.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도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놓쳤던 2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나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어요. 도훈아, 고마워. 뭐가? 돌아와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어느 날 저녁 유나가 갑자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도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우리 이제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우는 일도 바꿨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하는 프리랜서 일 대신 지역 주민센터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처럼 외로운 중년들에게 새로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요. 우리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수강생들은 대부분 도훈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어요. 자녀들과 연락이 끊겨 외로워하는 분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분들,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분들이었습니다. 도훈은 그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열정,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도 참 늦게 가족을 만나셨군요. 어느 날 수강생 중 한 분이 도훈에게 말했어요. 도훈이 가끔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거든요. 네, 정말 늦었죠. 하지만 늦어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 그래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걸 배우게 될 줄 몰랐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은비는 대학교에서 게임 스토리 작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도훈에게 자신이 쓴 스토리를 보여주곤 했어요. 아빠, 이거 어때요? 제가 쓴 게임 스토리인데요. 와, 정말 재미있다. 우리 은비가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줄 몰랐네. 아빠한테 배운 것도 있어요. 아빠가 항상 모든 이야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도훈은 은비가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버지로서 딸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은비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없었다면 이런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봄이 되어 은비가 서울로 인턴십을 떠나게 되었을 때 도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섭섭했어요. 아빠, 엄마, 잘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네, 자주 연락드릴게요. 은비를 떠나보내는 날, 도훈과 유나는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우리 딸 잘 키웠네. 우리가 함께 키운 거니까. 도훈의 말에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 후로도 은비는 종종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경험들, 회사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말이죠. 아빠, 엄마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빠가 가르쳐 주신 컴퓨터 교실은 어떠세요? 제가 없어도 잘하고 계시죠? 도훈은 그런 메일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은 유나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별했던 그 공원이었어요.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물론이지. 내가 벤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잖아.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던 게 잘한 일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그때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훈아, 고마워.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미 행복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행복이야. 도우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전 놓쳤던 손을 다시 잡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도우는 오래간만에 그녀에게 키스했어요. 역시 내가 좋아했던 그녀의 향기, 그녀의 입술이었어요. 그러다 우린 집으로 빨리 같이 갔어요. 둘만이 있는 아파트에서 우린 오랜만에 하나가 됐어요. 먼저 그녀를 자연스레 키스하며 목과 가슴으로 내려가며 키스해주고는 그녀의 치마 속 팬티 쪽으로 옮겨가며 키스해줬어요. 그녀도 오랜만에 좋은지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난 용기를 내어 그녀를 뒤로 돌려 엎드리게 하고는 그녀의 매력적인 엉덩이 밑으로 넣어봤어요. 와, 정말 좋았어요. 이래서 속궁합이 맞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로구나. 그녀의 반응이 제게도 더욱 자극이 돼서 오랜만에 힘껏 박았어요. 끝까지 정말 오랜만에 황홀한 밤이었어요. 삶이라는 게임에 이번에는 로그아웃하지 않을 거다. 가족이라는 최고의 파티를 만났으니까. 늦게 시작한 게임이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레벨업은 천천히 해도 된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것이니까.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에. 그리고 다시는 로그아웃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녀도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잠들어 있네요.